캐나다 최고 품질의 건강기능식품 오로니아. 한국식약처, 미국 FDA의 허가와 등록을 완료한 오로니아 전 제품은 한국 불무원, 현대백화점 등에서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오로니아의 크릴 오일 오메가3는 중금속 걱정 없는 남극 크릴 새우에서 추출한 크릴 오일만을 사용하며 오메가3, 풍부한 인지질과 강력한 항산화제 아스타잔틴을 함유한 최고 품질의 오메가3 제품입니다. 우리 가족의 건강 지킴이 오로니아. 여보. 걱정 마요. 서독안경에는 이 블루라이트를 막는 특수 렌즈가 있대요. 그럼 빨리 가자. 서독안경으로. 대를 이어 믿고 찾는 올림픽과 하버드 서독안경 323-732-3030 센트럴 헬스 메디케어도 환영합니다. AM 1650 라디오서 AM 1650 K-Fox. You're listening to Southern California's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최고의 의료진, 가장 빠른 리퍼. 미주 최대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 15. 8시를 알려드립니다. 새봄 새희망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LA시에서는 오늘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이 모든 접종소에서 예약 없이 가능합니다. 다저스 구장과 크랜샤 크리스천 센터, 밸리 지역의 한센댐 등 LA시가 운영하는 접종소에서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예약 없는 접종이 가능합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백신 부스터샷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에 이어서 캘리포니아도 무료 백신 접종 여행 상품이 판매되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의 도시와 주들이 관광객 백신 접종에 나서기 시작하면서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미국으로의 여행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미국으로 들어오는 국제선 항공 이용객들에게 자가진단을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 음성 판정을 받아도 미국행 비행기에 탈 수 있다라고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백신 접종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제는 실내 마스크 착용 규정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LA시가 불법으로 내다버리는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한인타운에서도 곳곳에 쓰레기가 쌓여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 당국은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차량 등록국 DMV가 한국어 시험 폐지를 논의했지만 결국 한인 사회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백지화됐습니다. 콜로라도주에서 생일 파티 도중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져 용의자를 포함해 7명이 숨졌습니다. 용의자는 현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지난 주말 헐리우드, 뉴욕, 플로리다 등 여러 도시에서 총격 사건이 이어졌습니다. 미국 최대 송유관 운영사 클로니얼 파이프라인의 시스템에 해킹을 당해 사흘째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17개 주의 비상사태가 선포된 가운데 사태 장기화로 인해 가스 가격이 폭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과일, 채소부터 냉동식품까지 거의 모든 물품 가격이 오르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유통업체 아마존의 쇼핑 사이트에서 이 적발된 위조품 판매 시도가 지난해만 100억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마존은 물품 판매 전에 차단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발사한 로켓 잔해가 바다에 추락하면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안정성과 책임성 문제로 번지고 있습니다. 미군 철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아프가니스탄 지역에서 연일 폭탄 테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미군 철수의 속도 조절을 요청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9월 말까지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하고 집단 면역 형성을 앞당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년 동안 가장 아쉬운 점으로는 부동산 문제를 꼽으며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한편 대통령 연설 직후 여당은 국난 극복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내로남불의 흑역사라며 비판하면서 국정 대전환을 촉구했습니다. 르브론 제임스가 결정한 LA 레이커스가 피닉스 선즈를 123대 110으로 꺾었습니다. 앤서니 데이비스가 42득점으로 폭발했습니다. LA 다저스가 LA 엔젤스에게 1대1로 패하고 주말 3연전에서 1승 2패 기록했습니다. 최근 1승 4패로 부진한 LA 다저스 현재 서부조 3위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13.8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 맑아지겠습니다.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 72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1년 5월 10일 월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LA시에서는 오늘부터 시정부가 운영하는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시설에서 예약 없이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LA 카운티를 비롯한 많은 지역에서 백신 접종률이 감소하면서 백신 확대에 정체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에릭 가세트 LA 시장이 이 같은 확대 방안을 들고 나온 것입니다. 가세트 시장은 오늘부터 LA시가 운영하는 모든 백신 접종 시설에서 예약 없이 그냥 방문해도 워크인으로 바로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이동식 접종소와 대형 접종소, 소형 접종소 등 모두 해당됩니다. 한인타운 인근에는 크렌셔 크리스천 센터와 다저 스테디움, 그리고 벨리 지역에는 한센댐 등이 LA시가 운영하는 모든 드라이브스루 접종 장소들에서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예약 없이 바로 접종이 가능합니다. LA시 당국은 모든 주민들이 온라인으로 예약 장소를 찾을 시간이나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약이 필요 없는 워크인 접종을 추가해 백신 접근에 대한 장벽을 낮췄다라고 덧붙였습니다. LA시는 이번 주 모더나 백신 42,000 도스, 그리고 파이자 바이오엔테크 54,000 도스, 존슨앤존슨 백신은 27,000 도스를 제공받고 약 25만 5천 도스의 백신 접종에 나설 예정입니다. LA시는 이와 함께 또 일부 백신 접종소들의 운영 시간도 확대했습니다. 피어스 컬리지와 LA 사우스웨스트 컬리지는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돼 더 많은 주민들이 퇴근 후에 백신을 맞을 수 있게 운영 시간을 확대했습니다. 사우스 LA에 위치한 그린메도우 레크레이션 센터는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로 크게 운영 시간을 확대했습니다. 한편 오렌지 카운티 보건당국은 대규모 백신 접종소를 곧 폐쇄하고 커뮤니티 약국과 클리닉, 이동 접종센터들을 적극 활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달 15일까지 오렌지 카운티 주민 70%의 백신 접종 완료를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오렌지 카운티 보건당국은 최근에 접종을 한 주민이 늘어나면서 대규모 백신 접종소의 예약 건수가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당국은 다음 달 5일을 기해 애나하임 컨벤션 센터와 코스타메사의 오렌지 카운티 페어랜 이벤트 센터, 알리소 비오의 소카 대학교와 산타아나 칼리지 등 4곳의 대규모 접종소를 폐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프랭크 김스 오렌지 카운티 CEO는 커뮤니티 중심의 접종 전략을 펴는 것이 오렌지 카운티에 배정될 백신 물량 감소를 뜻하는 것은 아니며 대규모 접종소에 집중됐던 물량이 소규모 시설로 분산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건국은 이미 소규모 클리닉과 약국을 통한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 한인약사회의 광고에 따르면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부에나팍과 플러튼, 가든그로브, 얼바인을 포함해 총 8개 도시의 한인 운영 약국 14곳이 백신을 접종하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입국하는 국제선 항공 이용객들이 자가검사를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음성 판정을 받을 경우에도 입국을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PCR 검사를 반드시 72시간 이내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만 했었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자가검사를 통해서도 음성 판정이 나오면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미국 내에서는 또 우려의 목소리도 큽니다. 항공업계는 일단 이 같은 완화 조치를 환영하면서 여름철 여행객 증가에 대비해 항공기 증편을 서두르고 있는 중입니다. YTN입니다. 미국이 자국으로 오는 국제선 항공기 이용객에게 적용해온 코로나19 음성 판정 증명 요건을 부분적으로 완화했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는 현지 시간 7일 자가검사를 통해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여행객도 미국행 비행기를 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출발 전 3일 이내에 받은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증명서가 있는 경우만 입국을 허용하는 규정에 자가검사까지 포함시킨 것입니다. 다만 미 식품의약국이 긴급 사용을 승인한 검사 키트를 이용해야 합니다. 또 자가검사는 키트 제조사와 연계된 원격 진료 서비스를 통해 진행돼야 하고
원격 의료 제공자는 검사받은 여행객의 신원과 검사 결과를 확인해 요건에 맞는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했습니다. 미 항공업계는 이 같은 완화 조치를 환영했습니다. 지난 7일 미국의 공항 이용객은 164만 명으로 팬데믹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팬데믹 이전과 비교하면 아직 34%, 100만 명 정도 줄어든 수치입니다. 하지만 항공업계는 백신 접종에 따라 여름철 항공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며 증편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유나이트 항공은 다음 달 하루 항공기 운항 편수를 480편 이상 늘릴 계획입니다. 아메리칸 항공 또한 올여름 팬데믹 이전과 비교해 국내선은 90%, 국제선은 80% 수준까지 승객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150개 이상의 노선을 추가 운행할 계획입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코로나 대응 전문가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코로나 백신 접종이 현재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실내 마스크 착용 규정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어제 ABC 방송 디스위크에 출연해서 스캇 고들립 전 식품의약국 FDA 국장이 지난주 실내 마스크 착용 규정 완화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해서 자신도 그렇게 생각한다면서 마스크 착용 관련 규정을 좀 더 자유롭게 하는 것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것입니다. 하지만 역시 같은 날 백악관 코로나 조정관은 마스크 착용 규정 완화에 부정적인 뉘앙스의 발언을 내놨습니다. 제프리 자이언트 조정관은 어제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모든 사람이 지쳤으며 마스크 착용은 고통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터널 끝 빛이 점점 밝아지고 있으며 우리는 방어 태세를 유지해야 하고 CDC의 지침을 따라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CDC는 지난 7일 코로나 사태 초기 감염자의 콧물이나 침 등이 다른 사람의 코나 입에 직접 들어가는 것을 주요 감염원으로 제시했다가 공기를 통한 감염도 인정하는 쪽으로 지침을 개정했고 CDC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소규모 실외 모임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나머지는 감염 예방을 위해서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에 대한 수요가 줄면서 각 주정부들이 백신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백신 수요가 줄면서 주정부들이 백신을 거절하고 있는 것인데요. 사우스캐롤라이나부터 워싱턴주에 이르기까지 전국에서 각 주들이 이번 주 연방정부의 상당량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에 대해서 배포를 보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백신 수요가 곤두박질 치자 이전에 배포되던 물량의 일부만 보내달라는 것인데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위스콘신주의 보건국은 이번 주에 할당된 16만 2천여회 분의 백신 중 8%만 보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아이오와주는 29%만 보내주세요. 캔자스주는 9%만 보내주세요 라고 신청했습니다. 일리노이주 역시 9%만 요청할 계획입니다. 집단 면역에 도달하기 위해서 전 국민 80% 이상 백신 접종을 해야 하는데 집단 면역 도달에는 이제 빨간불이 켜졌다라는 분석입니다. YTN입니다. 지난 4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백신과 관련해 새로운 목표를 내놨습니다. 독립기념일인 오는 7월 4일까지 모든 성인의 70%가 최소 1회는 접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백신 접종을 통해 집단 면역을 달성하고 변이 확산을 막아보겠다는 의도입니다. Our goal by July 4th is to have 70% of adult Americans at least one shot and 160 million Americans fully vaccinated. 하지만 접종 수요가 가파르게 줄어드는 주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위스콘신주는 이번 주 할당된 물량의 8%만 주문했고 캔자스주는 9%, 아이오와주는 29%만 보내달라 요청했습니다. 일리노이, 노스캐롤라이나, 워싱턴주도 절반 이하로 공급 요청을 축소했습니다. AP는 거절된 물량이 이번 주에만 수십만 회분에 이른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미국인 3분의 1이 백신에 부정적인 것이 이제 반영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바이든 정부는 어린이들의 접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Over 15,000 local pharmacies will be ready to vaccinate 12 to 15-year-olds. And we are working to get more pediatricians
and family doctors to offer vaccinations in their offices to make it as easy and convenient for adolescents to get vaccinated. 하지만 최대한 접종이 이루어지더라도 전체 국민 중 비율은 80%에 못 미칠 가능성이 커지면서 집단 면역이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한편 최근 미국에서 대규모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는 논의까지 시작되고는 있지만 코로나의 비극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코로나로 사망한 희생자들의 시신 수백 구가 1년이 넘도록 냉동 트럭에 보관돼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어제 보도했기 때문입니다. 뉴욕시 최고의료검시소가 어제 뉴욕시의회 보건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시 브루클린 남쪽 선셋파크 39번가 부두에 위치한 냉동트럭 85대에는 코로나 사망자 시신 750여 구가 여전히 보관돼 있다는 것입니다. 뉴욕시는 지난해 3월 코로나 확산 초기 사망자가 크게 늘면서 병원 영안실이 부족하자 냉동트럭에 임시 영안소를 마련했습니다. CNN은 당시 냉동트럭에 안치할 수 있는 시신이 하루 20구 남짓이었지만 사망자는 매일 최대 800명 넘게 쏟아졌다고도 전했습니다. 현재 보관되고 있는 일부 시신들은 유가족과 연락이 전혀 닿지 않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백신 부스터샷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로첼 윌렌스키 CDC 국장은 인스타그램에서 진행된 헐리우드 여배우 제니퍼 가너와 인터뷰에서 최선을 희망하면서 최악에 대비하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윌렌스키 국장은 CDC 연구진이 백신의 면역 효과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약화하는지는 물론 미국에 이미 들어온 특정 변이 바이러스를 겨냥한 부스터샷이 필요할지를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부스터샷은 백신의 면역 효과를 강화하거나 효력을 연장하기 위해 추가로 맞는 백신 주사입니다. 월란스키 국장은 우리는 부스터샷이 필요할지 그리고 그게 6개월일지 또는 1년일지 알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있다며 만약 필요하다면 그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내놓기 위한 절차를 관리들이 이미 시행 중이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미국 가로카 소식은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함께하는 가족이 있어 힘이 납니다. 또 하나의 가족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5월 10일 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한 주간을 새롭게 시작하는 월요일인 오늘 남가주안을 현재 잔뜩 흐려 있습니다. 이렇게 흐린 날씨 오전 내내 이어지다가 점심시간부터는 맑아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예년 기온을 살짝 밑돌지만 화요일인 내일은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이렇게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 맑아지는 날씨 패턴 이번 한 주 내내 반복되겠고 낮 기온은 그래도 평년 기온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서 대체로 쾌적한 기온이 유지되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72도, 밤 최저 기온 58도 예상됩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 73도, 59도, 벨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 75도, 55도, 해안 지역은 67도, 57도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 점차 맑아지겠고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57도, 낮 최고 기온 8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37MPG의 강력한 스토리텔링 머신, 2021 기아 소렌토 터보 하이브리드, 비즈니스에 힘을 드립니다. 당신의 비즈니스 뱅킹 파트너 CBB뱅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먼저 시그알라 상황입니다. 110번 노르선상 게피 스트리트가 만나는 지점입니다. 첫 번째 레인 통제되어 있습니다. 110번 노르선상 게피 스트리트가 만나는 지점 첫 번째 레인 통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번 사우선상입니다. 로스크랜스 에비뉴와 만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고 710번 노르선상 라모나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에도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제 마더스데이였죠. 마더스데이 모임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나 여러 명의 사상자가 헐리우드에서 발생했습니다. LAPD는 어젯밤 10시 16분경 신고가 들어왔다며 6112 웨스트 아프톤 플레이스에 있는 싱글 패밀리 하우스에서 여러 반의 총격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신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모두 6명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중 1명은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5명은 인근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고 있는데 2명이 중상입니다. 나머지 2명은 총상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부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정확한 상태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건 현장에 LAPD와 함께 출동했던 LA 소방국은 사망자 1명을 포함해 총격당한 4명과 별도 부상을 입은 2명 등 6명이 모두 성인 남성들로 나이는 30대와 50대 사이라고 밝혔습니다. LAPD는 어제 주택에서 모임이 있었다고 전하고 그 모임에서 말다툼이 벌어진 것이 총격의 원인으로 보인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돼서 보도하는 각 언론들과 그리고 현지 매체들은 마더스데이 모임이었던 것 같다라고 현재 보도하고 있습니다. 밤에 갑자기 일어난 여러 발의 총격 소리에 놀란 이웃 주민들이 일시적으로 집 밖으로 쏟아져 나와 대피하는 등 소동이 일어났고 현장 주변은 한동안 어수선한 분위기가 계속됐습니다. 콜로라도주에서는 생일 파티 도중에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를 포함해 7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어제 0시를 조금 넘긴 시각 콜로라도주 콜로라도 스프링스 동쪽에 있는 한 이동식 주택단지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무려 6명의 성인이 숨진 채 발견됐고 1명은 심각한 부상으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용의자는 현장에서 희생된 한 여성의 남자친구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파티에는 생일을 맞은 사람의 친구와 가족, 어린이들도 참석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차를 몰고 사건 현장을 온 뒤에 파티에 참석한 사람들을 향해 총을 쏘기 시작했고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범행 동기와 피해자, 현재 용의자의 신원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최대 송유관 운영사인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시스템이 해킹당해서 지금 사흘째 가동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은 사이버 공격으로 IT 시스템이 피해를 받았고 이에 따라 모든 송유관 시설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도 핵심 라인은 여전히 마비된 상태입니다. 조지아에 본사를 둔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은 텍사스에서부터 뉴저지까지 이르는 총 8,850km의 송유관을 통해서 개솔린, 항공유 등 연료를 하루에 약 250만 배럴씩 수송하는 파이프라인입니다. 애틀란타 하츠필드 잭슨 공항 등 주요 공항들도 이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의 송유관을 이용해서 항공유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송유관 가동 중단이 장기화될 경우 개솔린 가격을 포함해 남동부 지역의 연료 수급 상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AP통신은 전문가들을 인용해서 시스템이 수일 내로 정상화되면 개솔린 가격에 큰 영향이 없겠지만 미국의 핵심 인프라 시설에 대한 최악의 해킹 공격 사례가 될 이번 사건은 관련 업계 보안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가동이 중단돼서 워싱턴 DC와 뉴욕 등 17개 주에는 비상사태가 선포되기도 했습니다. 사태가 장기화되면 개솔린 가격이 7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을 수 있다라는 전망도 여기저기서 오늘 아침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교통부는 콜로니얼 유류 공급 중단을 직접 영향을 받고 있는 17개 주의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이에 따라 육로로 연료 수송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응급 지원 활동에 동원되는 상업용 차량 규제도 완화했습니다. 콜로니얼 사태가 연료 가격 상승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라고 그러나 전문가들은 계속 분석하고 있는 중입니다. 석유, 목재, 곡물 등에 이어서 차량 연료 가격까지 오르면 인플레이션 위험을 부채질할 수 있다라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조지아주 애틀란타, 하츠필드 잭슨 공항 등 주요 공항이 이 콜로니얼 송유관을 통해 연료를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운영 중단이 계속되면 항공기 운항에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사이버 보안 회사들은 이번 사이버 테러 배후로 다크사이드라는 국제 해커 조직을 지목했습니다. 기업 등을 노린 해킹으로 얻어낸 돈을 자선단체에 기부해 해커계의 로빈후드라고 불리고도 있습니다. 이들은 2시간 만에 콜로니얼 네트워크에 100GB의 데이터를 훔친 뒤 현재 비용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LA 카운티의 가솔린 가격 상승세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미자동차협회와 유가정보서비스 자료에 따르면 LA 카운티의 가솔린 가격은 어제 갤런당 4달러 14.9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전날인 토요일보다 0.4센트 오른 것으로 LA 가솔린 가격은 지난 17일 연속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지난 2019년도 10월 22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가솔린 가격 상승 분위기는 유지됐습니다. 지난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4개월 9일 동안 오른 액수는 무려 91.7센트에 달하고 있습니다. 반면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어제 가솔린 가격이 다소 하락하면서 최근에 연일 이어지던 상승세 행진이 13일로 멈추기도 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어제 갤런당 4달러 10.4센트를 기록해서 그 전날인 토요일 가격보다 0.3센트 하락한 것입니다. 한편 남가주 자동차협회는 이 같은 가솔린 가격 상승세가 LA와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서 매년 봄에 항상 나타나는 패턴이며 앞으로도 당분간은 이 가격 상승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습니다. 지난 주말 장 보신 분들 깜짝깜짝 놀라셨죠. 물가가 너무 올랐다라는 얘기 많이 하십니다. 경기 부양금을 준 만큼 물가가 상승하고 있다라 불만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물가 상승, 가파른 물가 상승 징후가 여기저기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냉장고와 식기세척기 등 가전제품을 비롯해서 과일, 채소, 가공육 등 식료품까지 전반적인 소비자 물가가 1년 전과 비교해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례로 마트에서 판매되는 사과 가격은 20% 이상 상승했고 바나나와 잎채소 등도 판매가가 크게 뛰었습니다. 식물성 기름이나 이를 사용한 드레싱류도 값이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신생아 기저귀, 여성용품 등 생활 필수품도 가격이 올랐습니다. 당장 코로나 사태 이전과 비교해 체감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자 소비자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신선 제품 대신 상대적으로 저렴한 냉동식품으로 대체하거나 저가 상품을 구매하는 시기입니다. 가솔린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 페이백 프로그램에 가입하는 소비자들도 크게 늘었다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또 음식점 치폴레가 4월부터 배달 음식 가격을 4% 인상한 것을 비롯해 전국의 요식업계가 가격 인상 대열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물가 상승은 기름과 곡물 등 원자재 가격과 물류, 인건비 등 전반적으로 상승한 데 따른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지적했습니다. 투자자들과 경제학자들은 이 같은 물가 상승이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일자리 증가가 당초 예상을 크게 밑돈 가운데 현재 업계에서는 구인난이 깊어져 실업수당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연방정부가 지급하고 있는 추가 실업수당이 오히려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면서 업계의 구인난을 가중시킨다면서 추가 실업수당 지급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과는 반대로 열악한 근무 환경에 저임금, 육아 문제까지 구조적인 요인 때문이라는 근로자들의 입장도 맞서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미국 상공회의소 측은 아예 추가 실업수당의 지급 중단까지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현재 구인난은 추가 실업수당 지급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기업과 업주의 소위 추가 실업수당 원재설은 근거가 없다는 것이 노동계의 주장입니다. 오히려 노동계가 일터복귀를 저해하는 요소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시간당 최저임금제를 고수하고 있는 저임금 구조와 육아 문제, 코로나 감염 우려 등에 있습니다. 일부 업체들이 유인책으로 임금 인상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서비스 업종을 중심으로 저임금 구조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학교와 보육시설이 아직 정상화되지 않은 데다가 직장 근무 환경이 개선되지 않은 채 예전 모습 그대로이기 때문에 코로나 감염에 대한 불안감이 실업자들 사이에 짙게 깔려있는 상황이라는 분석입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오늘 경제회복 계획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북가주 알라메다 카운티에서 생중계되는 기자회견을 통해 119억 달러 규모의 캘리포니아주 경제회복 패키지 방안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현금 지급안이 주된 내용으로 포함될 예정입니다. 캘리포니아 주민 많게는 3분의 2 정도까지 600달러 또는 그 이상의 체크를 받고 자녀가 있는 가족들에게는 추가로 500달러를 주는 내용이 포함될 전망입니다. 아직 자격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뉴섬 주지사 사무소는
저소득층은 물론 중산층들도 수혜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섬 주지사의 이 같은 계획안이 주의회의에서 승인될 경우 뉴섬 주지사가 지난 2월에 서명했던 골든스테이트 경기부양 패키지 규모는 3배로 늘어나게 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당시 패키지에는 570만여 명의 주민들에게 한 차례 $600 현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못 받은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난해 캘리포니아주의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대도시 가운데서는 LA 주민들이 가장 많이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연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인구가 지난해 18만 2천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가주 인구는 3,950만 명에 채 못 미치면서 1년 새 0.46%가 줄었습니다. 인구 집계가 시작된 이래 캘리포니아주의 인구가 줄어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지난해 4월에 집계된 센서스 결과 사상 처음으로 가주 인구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번 통계는 올 1월까지 가주의 인구수를 집계한 수치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속 지난 한 해 동안 더 많은 주민들이 가주를 빠져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가주의 4개 대도시인 LA와 샌프란시스코, 샌디에고, 산호세는 지난 한 해 동안 총 8만 8천 명의 주민이 감소했는데 이 가운데 LA가 5만 2천 명의 주민이 줄면서 가장 주민 감소폭이 컸습니다. 가주의 높은 세금과 진보적인 정치 성향으로 인해 지난 수십 년 동안 많은 주민들과 비즈니스가 가주를 떠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지난해에는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인해 인구 이동이 더 두드러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가주를 떠나 타주로 이동하는 주민들이 있어도 외국에서 가주로 유입되는 이민자 인구로 인해 상쇄돼 왔는데 지난해에는 코로나 팬데믹과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 때문에 외국에서 이민자 유입 인구가 줄면서 가주 인구가 줄어든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회복되면서 외국에서 이민자 유입이 다시 늘면 가주 인구도 다시 증가세를 보일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인구 감소세는 개빈 뉴섬 주지사 리콜 캠페인에서 정치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공화당에서는 주정부의 높은 세금과 비즈니스 운영에 친화적이지 않은 급진보적인 성향 때문에 비즈니스와 주민들이 가주를 떠나 이주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한인타운 내 불법 쓰레기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LA시가 불법 쓰레기 투기 척결을 위해서 칼을 빼들은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쓰레기 불법 투기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LA 한인타운 지역에서도 쓰레기 불법 투기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속에 한인타운은 LA시에서 쓰레기 불법 투기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썬밸리, 파노라마시티, 벤나이스, 웨스트레이크, 피코 유니언 그리고 한인타운이 쓰레기 불법 투기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에릭 카세트 LA 시장은 지난 2019년 6월 도시를 깨끗하게 만들고 공공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는 쓰레기 불법 투기 행위를 저지하기 위해서 기업과 개인에 대한 집행을 강화한다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NBC 방송은 LA 한인타운에 카메라 2대를 설치해 주민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시도 때도 없이 쓰레기를 불법 투기하는 모습을 적발했습니다. 실제로 론 갤퍼린 LA시 회계감사관이 최근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불법 쓰레기 투기 신고는 300%나 급증했는데 쓰레기 불법 투기를 해결해야 하는 위생국의 예산과 직원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으로 나타났습니다. 불법 쓰레기 투기 신고는 311로 할 수 있습니다. 최근 크게 늘고 있는 한인을 비롯한 아시아계 대상의 인종차별과 증오범죄에 대처하기 위해서 한인검사협회와 LA 총영사관이 공동으로 웨비나를 개최합니다. 화요일인 내일 오후 4시 30분부터 6시까지 줌 화상토의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이번 웨비나에는 연방과 LA시, 오렌지 카운티 검찰 등에서 활약하고 있는 검사들과 FBI 수사관, LA 경찰국 관계자, 또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변호사 등이 인종증오범죄 발생 시 각 기관들의 대응과 역할을 설명하게 됩니다. 또 한인가정상담소와 아시안아메리칸 정의진흥협회, 한인타운 청소년회관 등 단체 관계자들이 증오범죄 대응 요령에 대해서 설명하게 됩니다.
LA시의 한인 조달 전문가와 함께하는 조달시장 진출 세미나에 미국 조달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한인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LA 총영사관이 주최하고 비영리 경제 지원기관인 페이스가 주관하는 LA시 한인 조달 전문가와 함께하는 조달시장 진출 온라인 세미나가 수요일인 12일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이번 세미나의 특징은 LA시 회계감사부와 예산과 혁신부, 경제개발부, 공공사업부, LA수도전력국과 LA 공항공사의 조달 분야에 근무하는 한인 정부 조달 전문가들이 직접 나와서 조달 시장 진출을 위한 정보와 기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날 세미나의 특징은 영어로 2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 추진됐던 이민자 생체 정보 수집 확대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작년 9월 의견 수렴을 위해 제시된 이 제안이 이민 시스템의 장벽과 과도한 부담을 줄이려는 새 행정부 목표 일환으로 철회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차량 등록국 DMV가 이 한국어 시험 폐지를 논의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한인사회 강한 반발에 부딪혀서 백지화되고 말았습니다.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가주 DMV가 현재 32개의 언어로 시행되고 있는 운전면허 필기시험을 7개의 언어로만 축소하고 한국어 등은 폐지하는 방침을 추진 중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지난 6일 사크라멘토 비 보도를 통해 알려져 한인사회가 바짝 긴장했으나 불과 하루 만에 DMV의 한국어 시험 폐지 논의가 전격 무산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6일 이 소식을 접한 LA 한인회가 중심이 돼 한인과 로컬 정치인 그리고 타 커뮤니티와 즉각적인 연대를 벌여 개빈 뉴섬 주지사에게 DMV 필기시험 언어 축소 추진을 막아달라고 청원했고 한인사회의 의견을 주지사가 즉각 수용하면서 DMV의 필기시험 언어 축소 방침을 전격 무산시키기로 한 것입니다. LA 한인회와 데이브 민 가주 상원의원, 미구엘 산티아고 주 하원의원 등이 7일 뉴섬 주지사에게 청원했으며 한인회가 라틴계와 흑인 등 타 커뮤니티에도 도움을 청해 연대 움직임을 벌인 것이 즉효를 거둔 것입니다. 제임스 한 LA 한인 회장입니다. 보도가 들어오자마자 저희가 제일 먼저 그 주지사 사무실에 연락을 했어요. 왜냐면 지난번에 그 아시안 증오범죄에 대해서 저희 한인 커뮤니티하고 한인회를 이제 주지사님께서 이제 방문을 하셨고 어저께 이제 그 DMV에서 그 한국어까지 포함된 25가지 언어를 그 필기 시험에서 뺀다는 얘기를 듣고 사실 놀랐습니다. 그래서 코리안 커뮤니티한테 이게 너무 피해가 클 것 같아서 어저께 저녁에 이제 급하게 이제 연락을 드렸고 스티브 강 LA 한인회 부회장입니다. 사실 이번 이슈도 터졌을 때 한인사회뿐만이 아니라 라티노, 흑인, 주류사회 등 타 아시안 커뮤니티와 협력을 요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Asian Americans Advancing Justice나 라티노 단체들이 저희가 처음에 연락했을 때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주셨고요. 뉴섬 주지사는 한국어 필기시험 폐지만 철회한 것이 아니라 한국어를 비롯해 폐지될 위기에 처했던 다른 소수계 언어도 모두 원상복귀시키라고 명령함으로써 DMV는 종전처럼 32개의 언어로 필기시험이 치러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인사회가 발빠르게 대처하면서 한인 커뮤니티는 물론 가주 내 소수계 커뮤니티의 권익까지 지켜낸 것으로 한인사회 정치력의 급신장을 보여주는 본보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금방 좋은 소식을 듣게 될 줄은 예상치 못해 한인회조차도 놀랐다는 반응입니다. 저희도 많이 놀랐습니다. 물론 감사한 그 마음도 있지만 한인사회 그리고 한인 정치력 신장이 많이 성장했다라는 걸 느끼고 한인 커뮤니티를 지지하는 타 단체들의 힘이 그만큼 많이 적용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시안 증오범죄 급증으로 한인사회 걱정이 많은 상황에서 운전면허 시험에서 한국어 시험이 폐지될 경우 당장 한인 시니어층이 운전면허 취득이 어려워져 설상가상으로 곤혹스러운 상황에 직면할 판이었으나 LA 한인회와 한인 정치권의 발빠른 대처로 한인사의 큰 걱정을 일찌감치 덜게 된 것입니다. 주지사님께서 이거는 절대로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한국 분들뿐만이 아니고 여러 이제 타 인종들 영어를 못하시는 분들도 좀 안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아시안 증오범죄 사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뉴섬 주지사가 LA 한인회를 방문한 점 등은 한인 단체들의 활동이나 역량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으로 이번 DMV 한국어 시험 폐지 전면 철회 결정은 한인 단체와 한인 정치력이 결속해 커뮤니티의 파워를 100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예라는 지적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희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미 전국의 주요 대도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샌프란시스코 소식 먼저인데요. 샌프란시스코 도심 지역이 타주 대도시들보다 백신 접종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클로니컬은 센서스국이 다양한 사회, 경제적 질문을 묻는 코로나 바이러스 가정 서베이 데이터를 분석했는데 가장 최근 조사단 답변을 보면 샌프란시스코 도심 지역에서 백신 미접종 응답자 전체의 71%가 백신 접종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13%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고 나머지 13%는 백신을 맞지 않을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노마 카운티가 다음 주에 가장 위험도가 낮은 경제재개인 옐로우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지난 사흘 샌프란시스코시가 베이 지역에서 첫 번째로 옐로우 등급에 오른 바 있는데 소노마 카운티가 그 뒤를 이어 추가 경제 제재가 해제될 것으로 알려진 것입니다. 소노마 카운티는 와인과 관광업으로 유명한 만큼 관련 종사자들이 해당 소식을 반기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미니버스에서 10대 무리가 한 승객 머리에 불을 지르고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버스 운전기사는 10대 남성이 불을 지르고 다른 2명과 함께 버스에서 내려서 메갈리티 스트리트 동쪽 방향으로 도주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수사 중입니다. 워싱턴주와 한국 정부가 서로의 운전면허증을 인정해주는 약정이 앞으로 무기한 유효하게 됐습니다. 권원직 시애틀 총영사와 테레사 번첸 워싱턴주 면허청장은 지난 6일 한국과 워싱턴주 운전면허 상호 인정 약정 개정 합의문에 서명한 것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합의문은 한쪽이 상대방에게 종료 의사를 사전에 통보하지 않는 한 무기한 유효하도록 수정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워싱턴주 면허청은 유효한 한국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워싱턴주에 거주하는 한국인에게 필기, 실기 또 추가 운전자 교육을 요구하지 않은 채 워싱턴주의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애틀 홈리스들의 복지 증진 주민 투표안이 올가을 선거에 상정하기 위해서 서명 수집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일부 홈리스 인권단체들이 투표지에 인쇄될 문구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며 이를 수정해주도록 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추진단체는 3만 3천 명 이상의 유권자 서명 수집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킹카운티 법원이 반대 단체들의 진정서를 받아들여 투표지 문구 수정을 명령할 경우 수집 작업이 최대 3주까지 지체될 상황입니다. 시 정보 헌장을 인용한 이 투표안은 홈리스들을 위한 주택 마련과 행태 건강 관리 분야의 지출에 우선순위를 두고 홈리스들을 관련 서비스 기관으로 연결시켜준다는 법안입니다. 미국 숙박협회의 최근 설문조사 결과 하와이주가 올해 말까지 최대 2만 29개 호텔 일자리를 잃게 될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전국적으로 5번째 심각한 수치가 된 것입니다. 현재 미국 본토로부터 관광객이 들어오면서 최근 하와이 호텔업계도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코로나 사태 이전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은 좀 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어제 LA 레이커스가 피닉스 선즈 나름 대열을 잡았습니다. 어제 스태플스 센터에서 열린 레이커스와 피닉스 선즈 간의 경기는 레이커스가 123대 110으로 승리했습니다. 어제 경기 직전까지 최근 10경기에서 2승 8패 그리고 2연패를 당하고 있었는데 어제 승리로 분위기 반등에 성공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서부 컨퍼런스 7위를 유지하고 있는 LA 레이커스는 6위 포틀랜드 트레일블레이저스와 승차를 한 경기 차로 좁혔습니다. 6위가 되면 플레이오프 자동 진출, 7위부터 10위까지는 플레이오프 진출하기 위해서 와일드카드 경기를 치러야 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최고의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 이적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 외에도 유럽파 태극전사들이 잔류와 이적 사이에 고민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지난 주말 유럽 1부 리그 태극전사 4명이 선발 출전했습니다. 손흥민은 한 시즌 최다골을 경신했지만 웃을 수 없었습니다. 유럽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이 걸린 4위에서 더 멀어지면서 재계약과 이적을 놓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단 현지에서 끊임없이 이적설이 제기되고 있는 간판 스타 케인의 거취가 변수입니다. 케인이 이적하면 손흥민을 꼭 붙잡아야 하는 토트넘이 파격적인 재계약 조건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If I was in his position, yeah, I would go and look to look elsewhere and try and win some trophies. 분데스리가에서 첫 풀타임 출전에 도움을 기록한 황희찬은 고민이 더 커졌습니다. 당초 잉글랜드 진출을 타진했지만 옛 스승 제시 마치 감독이 차기 사령탑으로 부임할 예정이어서 잔류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바야돌리드전에서 8경기 만에 선발 출전해 그라운드를 활발하게 누빈 이강인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에 만약에 우리 선수들이 이적을 하게 된다면 이것은 카타르 월드컵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선수들의 이적, 선택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는 생각입니다. 소속팀 보르도가 법정 관리에 들어간 황의조는 올여름 팀을 옮길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기범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2021년 5월 10일 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서울 모닝뉴스에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균정이었습니다.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드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37MPG의 강력한 스토리텔링 머신, 2021 기아 소렌토 터보 하이브리드, 비즈니스에 힘을 드립니다. 당신의 비즈니스 뱅킹 파트너 CBB뱅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생산자와 미국의 소비자가 직접 만나는 울타리몰. 중간 유통 단계를 싹 없앴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보증하고 추천하는 최고 품질의 제품만을 판매합니다. 편리한 온라인몰과 LA, 라미라다, 토렌스 세 곳의 직매장에서 대한민국 프리미엄 농수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보세요. 울타리몰. 인터넷 검색창에서 울타리몰